작년에 코스트코에서 이 맥켈란 12년 쉐리가 떴다 하면 한 명당 한 병이라는 조건이 있음에도 하루, 반나절, 아니죠, 1시간도 채 버티지 못하고 재고를 모두 소진했는데요. 사람들이 이 맥켈란 12년 쉐리와 같이 쉐리 캐스크에서 숙성시킨 위스키를 찾는 이유는 말린 자두나 건포도 같은 달콤하고 눅진한 향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맥켈란 12년 쉐리가 인기 있는 이유는 여러 유명한 위스키들이 쉐리 캐스크를 사용했다고는 하지만 자세히 보면 아메리칸 오크 캐스크나 버진 오크 캐스크를 함께 사용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 맥켈란 12년 쉐리는 오직 쉐리 캐스크에서만 숙성시킨 풀 쉐리 위스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오크통을 섞어 사용한 위스키들에 비해 쉐리의 특징을 더욱 뚜렷하게 느낄 수 있는데요.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맥켈란 12년 쉐리를 구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구할 수는 있는데요. 가격이 아주 사악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맥켈란 12년 쉐리보다 구하기는 더 쉽지만 똑같이 쉐리 캐스크에서만 12년 이상 숙성시킨 싱글 몰트 위스키 3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이 맥켈란 12년 쉐리와 함께 총 4가지 위스키를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해보면서 과연 이 맥켈란 12년 쉐리를 대체할 수 있을지, 어쩌면 이 맥켈란보다 오히려 더 맛있는 위스키가 있을지 느껴지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개인적인 순위를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블라인드 테이스팅에 앞서서 먼저 4가지 위스키의 가격과 구입처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이 맥켈란 12년 쉐리는 코스트코에서 104,900원에 판매되고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런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수준인데다가 그마저도 언제 판매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알려드려도 딱히 도움이 될 것 같진 않고요. 현실적으로 당장 구입하려면 주류샵이나 데일리샵 같은 어플을 통해서만 구입이 가능한데요. 가격이 코스트코 판매가의 거의 2배인 20만원 전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맥켈란 12년 쉐리의 대안을 찾는지 아시겠죠? 자, 맥켈란 12년 쉐리에 대한 그 첫 번째는 글렌드로낙 12년입니다. 사실 예전부터 입문용 쉐리 위스키 하면 이 글렌드로낙 12년이 가장 먼저 나오는데요. 향과 맛은 나중에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통해 밝혀질 테니 가격과 구입처 먼저 알려드릴게요. 글렌드로낙 12년도 사실 이 맥켈란 12년 쉐리에 비해 구하기가 쉽다는 거지 접근성이 그렇게 뛰어난 위스키는 아닙니다. 코스트코는 물론 롯데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에서도 아직 판매하고 있지 않아서 주류샵이나 데일리샵 같은 스마트 오더를 통해서만 구입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맥켈란 12년 쉐리는 주류샵이나 스마트 오더에서도 없는 지점이 많은 반면에 이 글렌드로낙 12년은 판매처도 많고 가격도 10만원대 초반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글렌로시스 12년입니다. 보틀이 마치 게임에서 나오는 포션같이 독특한 디자인을 갖고 있죠. 이 글렌로시스 12년은 코스트코나 트레이더스에는 없지만 롯데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접근성이 좋고요. 보통 9만원대에 판매되지만 할인할 때는 8만원 전후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맛은 다른 제품들에 비해 평이 그다지 좋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요. 오늘 블라인드 테이스팅에서 꼴찌만 면해도 가성비 위스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마지막은 글렌파클라스 12년입니다. 글렌파클라스 12년은 보틀이 조금 크죠. 앞에 3가지 제품들은 모두 700ml 용량이었는데 이건 1리터 제품입니다. 물론 700ml 제품도 있지만 여기 있는 1리터 제품이 가격이 좋았습니다. 대형마트에서는 본 적이 없지만 주류샵이나 데일리샵 같은 어플로는 구하기 쉽습니다. 보통 700ml 제품은 10만원대 초반에 판매되고 있고요. 여기 있는 1리터 제품은 14만원 정도에 많이 판매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 근처 주류샵에서는 이 1리터 제품을 11만원대에 판매하고 있어서 700ml 기준 79,800원이라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가격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바로 블라인드 테이스팅 시작하겠습니다. 네, 블라인드 테이스팅 준비는 아내가 도와줬는데요. 이렇게 테이스팅 전 앞에 정답을 적어놓은 쪽지를 적어놨습니다. 블라인드 테이스팅은 먼저 향과 맛을 느껴보면서 개인적인 순위를 매긴 다음 어떤 위스키인지 맞춰보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블라인드 테이스팅 하는 과정은 잊어버리지 않게 이렇게 노트에 적어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위스키부터 향을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위스키에서는 쉐리 특유의 말린 자두와 같은 그런 건과일에서 느껴지는 쿰쿰한 그런 향도 느껴지는데요. 이어서는 청포도나 사과와 같은 그런 상큼한 향도 느껴집니다. 네, 꽤나 상큼한 특징이 있네요.
약간은 꿀 같은 달콤함도 느껴지고요. 첫 번째 위스키여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향이 꽤나 진득하게 느껴집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위스키도 향을 한번 맡아볼게요. 네, 두 번째 위스키에서는 쉐리 특유의 말린 과일에서 느껴지는 그런 쿰쿰한 향이 가장 두드러지게 느껴지는데요. 이어서는 오크통 자체에 그런 나무 향도 느껴지고요. 계속 맡다 보면 첫 번째 위스키와 마찬가지로 상큼한 과일의 향도 느껴지는데 첫 번째 위스키에 비해서는 그 쉐리의 특징이 조금은 더 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향의 진하기는 첫 번째 위스키가 조금 더 진한 것 같네요. 그럼 세 번째 위스키도 향을 한번 맡아볼게요. 세 번째 위스키는 향이 굉장히 옅게 느껴지는데요. 살짝은 저숙성 위스키에서 느껴지는 그런 비릿한 향도 조금은 느껴집니다. 신기하네요. 이 네 가지 위스키는 전부 다 최소 숙성 연수가 12년인데 이 세 번째 위스키에서는 저숙성 위스키의 특징이 조금은 더 도드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는 새콤한 과일의 향도 느껴지고요. 캐러멜 향도 느껴지지만 그 향의 진함이 첫 번째나 두 번째 위스키에 비해서 조금은 옅은 느낌이네요.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위스키도 향을 한번 맡아볼게요. 잠시만요. 이 네 번째 위스키도 살짝은 저숙성 위스키의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세 번째 위스키랑 다시 한번 좀 비교를 해볼게요. 세 번째 위스키가 이 네 번째 위스키에 비해서는 그 저숙성의 느낌이 오히려 조금은 적은 느낌이고요. 이 네 번째 위스키가 저숙성의 느낌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향을 맡아볼게요. 네, 확실히 네 번째 위스키에서 이 세 번째 위스키보다 그 저숙성의 느낌이 조금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스피릿 자체의 향이라 할까요? 오크통의 영향을 조금은 덜 받은 듯한 그런 향이 느껴집니다. 쉐리의 향도 그렇게 진하지는 않고요. 조금은 오래된 나무에서 느껴지는 개인적으로 살짝은 비릿한 그런 향이 느껴집니다. 세 번째 위스키도 향을 다시 한번 맡아볼게요. 네, 이 네 번째 위스키를 맡고 나서 지금 세 번째 위스키를 맡으니까 이 세 번째 위스키는 쉐리 특유의 말린 과일의 향이 훨씬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네 번째 위스키에 비해서 조금 향이 잘 느껴지는 것 뿐이지 첫 번째나 두 번째 위스키가 조금은 더 향이 잘 느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맛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위스키입니다. 네, 이 첫 번째 위스키 이제 맛을 보려고 향을 먼저 맡았는데요. 와인에서 느낄 수 있는 포도의 향이 느껴집니다. 네, 맛을 한번 볼게요. 네,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 첫 번째 위스키 같은 경우에 마셨을 때 개인적으로 가장 먼저 느껴지는 맛은 오크통 자체의 나무의 맛이 느껴지는데요. 이어서는 달달한 잘 익은 과일의 맛이 느껴집니다. 다시 한번 맛을 볼게요. 네, 이 첫 번째 위스키에서는 맛에서 달달한 포도와 같은 그런 맛이 느껴지고요. 다 마신 다음에는 입안이 살짝은 거칠거칠해지는 약간 그런 떫은 맛도 느껴집니다. 하지만 피니쉬가 그렇게 긴 것 같지는 않은 느낌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위스키도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위스키에서는 이 첫 번째 위스키보다 조금 더 많이 익히고 조금 더 많이 말린 그런 건포도나 건자두의 느낌이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맛을 볼게요. 네, 이 두 번째 위스키도 맛에서는 그 나무의 느낌이 가장 먼저 다가오고요. 달콤하긴 하지만 이 첫 번째 위스키가 조금은 더 달달한 편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맛보다는 향에서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니쉬도 첫 번째 위스키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길지는 않은 느낌입니다. 첫 번째 위스키 향을 다시 한번 맡아볼게요. 확실히 첫 번째 위스키가 조금은 더 새콤한 쪽의 계열이고요. 이 두 번째 위스키에서는 견과류에서 느껴지는 그런 고소함이 잘 느껴집니다. 쿰쿰한 쉐리 향도 첫 번째 위스키보다는 훨씬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세 번째 위스키도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확실히 세 번째 위스키도 방향성은 이 두 번째 위스키와 비슷한 것 같아요. 하지만 향의 진하기가 이 두 번째 위스키가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지고요. 이 세 번째 위스키는 조금은 옅은 느낌이네요.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세 번째 위스키 같은 경우에 향에서는 조금은 옅은 느낌이었지만 맛은 꽤 괜찮네요. 그 와인에서 느낄 수 있는 포도의 맛이 느껴지고요. 맛의 강도도 그렇게 옅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위스키에 비해 조금은 더 달달한 느낌이어서 달콤한 위스키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세 번째 위스키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네 번째 위스키도 맛을 한번 볼게요. 네, 이 네 번째 위스키는 역시나 살짝은 저숙성 위스키의 특징이 조금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네 번째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달콤한 맛은 느껴지지만 살짝은 쌉싸름한 맛도 느껴지고요. 쉐리의 특징이나 바닐라 캐러멜 같은 그런 향도 느껴지지만 그 향의 강도가 조금은 옅은 느낌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맛을 한 번씩만 더 보고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위스키인지 예상해보고 순위까지 매겨보겠습니다. 네, 한 번씩 더 마셔봤는데요. 하나씩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 첫 번째 위스키 같은 경우는 쉐리의 특징도 있지만 꽤나 신선한 사과나 청포도에서 느낄 수 있는 상큼함이 느껴지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 네 가지 위스키 중에 향이나 맛에서 모두 가장 진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달콤한 포도의 향이 특징이고요. 맛에서는 오크통 자체에 그런 나무향이 느껴지다가 달달한 포도향도 느껴지고요. 잘 익은 과일이나 건과일에서 느껴지는 달콤하고 눅진한 향도 어느 정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런 과일의 캐릭터가 강하다 보니까 입안에서의 느낌도 살짝은 거칠거칠한 그런 떫은 느낌도 어느 정도 느껴집니다. 이 첫 번째 위스키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 네 가지 위스키 중에 향이나 맛에서 모두 가장 진하게 느껴지는데요. 이런 특징으로 봐서는 이 글렌드로낙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스키 같은 경우는 이 첫 번째 위스키와는 다르게 그 쿰쿰한 말린 과일의 향이 가장 두드러지게 느껴지는데요. 이 첫 번째 위스키에 비해서는 향이나 맛이 조금은 옅은 느낌이고 그 방향성 또한 아주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첫 번째 위스키 같은 경우는 상큼한 과일의 비중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지만 이 두 번째 위스키는 상큼함은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 않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잘 익은 과일을 오랫동안 말렸을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눅진한 향과 맛이 잘 느껴집니다. 이런 점으로 봐서 이 두 번째 위스키는 이 맥켈란 12년 쉐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위스키는 첫 번째 위스키나 두 번째 위스키에 비해서 향과 맛의 진함은 좀 떨어지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했다는 이 쉐리 특유의 쿰쿰한 느낌이 이 세 번째 위스키에서도 조금은 느낄 수 있어서 꽤나 만족스러웠는데요. 처음에는 아주 살짝 비릿한 향이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런 비릿한 향은 거의 느낄 수 없었고요. 맛에서는 와인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포도의 맛이 느껴지면서 달콤함도 꽤나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향과 맛은 조금 옅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조금 밍밍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피니시 또한 첫 번째나 두 번째 위스키에 비해서도 조금은 짧은 느낌이었어요. 이런 점을 미뤄볼 때 제 생각에 이 세 번째 위스키는 살짝은 밍밍하다고 평을 받고 있는 이 글렌로시스 12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마지막 네 번째 위스키는 처음 향을 맡자마자 비릿한 향이 가장 먼저 느껴졌는데요. 살짝은 저숙성 위스키에서 느껴지는 조금은 불쾌한 그 비릿함이 느껴졌고요. 오래된 나무에서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향도 느껴졌고요. 이 오크통의 영향을 이 나머지 위스키들에 비해서 가장 적게 받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맛에서는 달콤함이 먼저 다가왔는데요. 살짝은 쌉싸름한 느낌도 있었고요. 쉐리의 특징이나 바닐라 캐러멜 향도 조금은 느낄 수 있었지만 그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 번 재사용한 쉐리 캐스크를 쓴 이 글렌파 클라스 12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그럼 순위를 한번 매겨볼 텐데요. 아무래도 꼴찌는 조금은 불쾌한 비릿한 향이 느껴진 이 네 번째 위스키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3위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위스키에 비해서 향과 맛이 조금은 옅게 느껴졌던 이 세 번째 위스키로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2위는 사실 제가 이 1, 2위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향이나 맛의 진함은 이 첫 번째 위스키가 가장 진하게 느껴졌지만 그 쿰쿰한 쉐리의 특징을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쿰쿰한 쉐리의 향이 가장 잘 느껴진 이 두 번째 위스키를 1위로 두고 이 첫 번째 위스키를 2위로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꼴찌부터 정답을 하나씩 맞춰볼게요. 저는 꼴찌를 이 네 번째 위스키로 선택을 했고요. 제 생각에는 이 글렌파 클라스 12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정답을 한번 맞춰볼게요. 네, 다행히 글렌파 클라스 12년이 맞네요. 사실 제가 이 글렌파 클라스 12년은 처음 마셔봤는데 조금은 실망스러운 느낌이네요. 하지만 이제 막 오픈을 한 상태라 한참 기다려본 다음에 충분히 에어레이션이 됐을 때 다시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제가 3위로 선택한 위스키는 이 세 번째 위스키고요. 저는 글렌로시스 12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정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행히 이것도 정답을 맞췄네요. 글렌로시스가 맞았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제가 선택한 2위 위스키는 첫 번째 위스키고요. 저는 글렌드로낙 12년이라고 했는데요.
정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글렌드로낙도 맞췄네요. 그럼 당연히 제가 1위로 선택한 이 두 번째 위스키는 맥켈란이 되겠죠. 네, 맥켈란이 맞네요. 조금은 아쉽네요. 오늘 블라인드 테이스팅에서 이 맥켈란 12년 쉐리보다 개인적으로 더 맛있는 위스키가 있었으면 했는데요. 결국 1위는 맥켈란 12년 쉐리가 됐네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2위로 선택한 이 글렌드로낙이 오히려 향이나 맛의 진함은 이 맥켈란보다 더 강하게 느껴지니까요. 저처럼 쿰쿰한 쉐리에 환장한 사람이 아니라면 이 글렌드로낙 12년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네요. 그리고 사실 오늘 가장 놀랐던 건 그 평이 굉장히 안 좋았던 이 글렌로시스 12년인데요. 물론 맥켈란이나 글렌드로낙에 비해서 향과 맛의 진함은 조금 떨어지지만 그 맛의 방향성이라 할까요? 쉐리의 특징도 잘 보여주고 잔에 따라 놓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특별히 거슬리는 향도 거의 없어서요. 꽤나 가성비 좋은 입문용 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위스키를 아직 전부 마셔보지 않으신 분이라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 글렌로시스 12년을 먼저 마셔보는 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대형마트에서도 구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위스키들에 비해 접근성도 뛰어나니까요. 12년 숙성 쉐리 위스키를 입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글렌로시스도 괜찮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오늘 이렇게 12년 숙성 쉐리 위스키를 대상으로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진행해봤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맥켈란 12년 쉐리가 1등을 했지만 이 글렌드로낙이나 글렌로시스도 가격이나 접근성을 생각한다면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을 한번 해봐야겠네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엔트리 위스키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